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오늘 헤드라인 뉴스 비평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물폭탄 예고됐습니다. 태풍이 아니면서 집중호우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운행이 중단됐던 일반 열차 운행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KTX는 아닙니다. 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100년 혹은 200년 만의 기록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검증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5억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됐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이겠지만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서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기간을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피해 복구비 피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소속 임성근 사단장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일체 구명 로비하지 않았다, 또 사실무근이다, 허위사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은 몸통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데 왜 그러냐,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 공개가 되어 가지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또 신뢰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실이 아니고 일단 폭로해보자, 이런 폭로 저널리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법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해서 한일 대통령은 정상회담합니다. 10여 개국 정상들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하와이를 방문했던 그 김건희 여사, 하와이 한인 교회를 방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업적, 역할 회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왜 자주 갈까?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외교부가 주도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것도 한 이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연임하겠다고 밝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먹사니즘, 이런 말을 만들어서 어제 또 언론에 배포를 하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 너무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잘 기억하는 말을 만드는 그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젊은 층, 또 진보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 이런 말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먹사이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이슈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통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선거 때 나온 얘기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많이 효과를 거둔 그런 선거 구호였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 2차 생방송 오늘 오후 5시 10분 MBN에서 방송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제가 YTN 뉴스 보도 봤는데 내일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어제 녹화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녹화되어 있다고 자막을 넣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일에는 1차 때 TV조선이었고 또 16일에는 3차 토론은 채널A, 또 17일은 CBS 라디오 방송, 18일은 KBS, 19일은 SBS가 생방송하게 됩니다. YTN과 MBC 연합통신 방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대화 의지가 없다. 또 임금을 3.5%는 인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5%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 회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생산 차질이 있으면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참다운 지혜 뭘까?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87년 오늘 유엔이 세계 인구 50억 명 돌파를 계기로 오늘을 세계 인구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세계 인구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81억 1883만 6천여 명입니다. 인도가 14억 4171만여 명으로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중국은 같은 14억이지만은 14억 2517만 명, 그러니까 한 1600만 명 중국이 많습니다. 셋째가 미국이고요. 넷째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는 남한만 29위입니다. 5150만. 북한은 2626만. 절반 약간 넘네요. 2624만 4천여 명으로 56입니다. 1866년 오늘 조선고종 3년인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 대동강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의사결정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서둘러 개방 정책에서 나중에 힘을 길러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됐죠. 1947년 오늘 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생 215명이 미국식 예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4년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고유 예복, 유교 분위기도 좀 있는 그런 고유 예복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1949년 오늘 관상대, 제 이름이 관상인데 그때는 관상대였습니다. 기상대의 옛 이름이죠. 첫 기상 단파 방송 시작했습니다. 2008년 오늘 북한 경비병이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를 총으로 쏴가지고 박 씨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그 뒤에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었죠.
1980년 오늘 미국 MIT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 피부를 생산하고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9년 오늘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 82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인천, 또 폭풍의 언덕, 햄릿 이런 데 영화에 출연을 했고,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사람도 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겠죠. 1949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성경 7장 11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솔로몬 왕이 지은 거죠. 전도서 7장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지혜는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산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혜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지혜는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